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년 바라보고 영양교사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뭐, 반년 보고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제 졸업하면서, 아니면은 일 병행하면서, 뭐 이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실 텐데,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뭐 교재는 어떤 것들을 할 거고,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항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20년도부터는 이렇게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공 A형에 12문항, 전공 B형에 11문항, 그래서 총 23문항이 나옵니다. 여기 24문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교육학 한 문항 포함해서 총 24문항이고요. 우리는 이제 영양교사에 대한 전공 과목으로는 총 80점에 대한 2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서술형으로만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후에 객관식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14년부터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가다가 교육학의 문제에서도 논술형이 되기 때문에 전공에서는 논술형을 뺐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만 23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뭐 A 유형에서의 다루는 과목이랑 B 유형에서 다루는 과목이 다른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공 A 유형이나 전공 B 유형이나 그 유형 안에서 전 과목에 대한 문제들을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A 유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과목들이 다 문제의 기입형과 서술형이 12문항이 총 나오고요. B 유형에서도 전체 과목에 대한 기입형과 서술형이 총 11문항, 이렇게 해서 23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개괄적으로는 이렇게 9개죠. 영양교육 상담, 그리고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런 순인데 예전에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문항수만 해도 1차 시험에서 40문항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과목별로 많이 나오는 과목이랑 적게 나오는 과목이랑 그 빈도의 차이들이 조금 뚜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양학이나 영양교육이나 뭐 식사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뭐 영양판정, 생애주기, 단체급식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긴 했는데 점점 문제가 서술형으로 가면서 서술형 문항에서는 한 문제에서 한 3가지, 2가지, 3가지의 작성 방법을 놓고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한 문제여도 뭐 영양학이랑 식사요법을 같이 물어본다던가 영양학이랑 영양판정을 같이 물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는 형태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꼭 영양교육이 많이 나오던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해서 근 몇 년 안에는 영양교육보다는 뭐 영양학 이런 것들의 과목에서 출제가 더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꼭 과거에 그 과목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 올해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과목 전 과목을 다 편차 없이 다루기는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양학뿐만 아니라 영양학에서의 어떤 대사 기전에 대한 메커니즘, 식사요법에 대한 무슨 기전 설명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뭐 효소를 설명하여라, 아니면 어떤 대사 과정에 대한 중간 부분을 묻는 거, 그런 기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묻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영양학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양학 교재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영양학에다가 이제 생리학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 진행하는 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면 총 9과목 중에 영양교육, 영양학, 생리학,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에 대한 이론 과목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10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주 동안 이렇게 4과목에 대한 이론 1을 진행을 하고요. 4월에서 6월까지 이론 2에 대해서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영양학이랑 생리학은 제가 두 번째 같이 묶어놓은 거는 생리학이라고 해서 그 생리학에 대한 과목만 하나를 따로 다 보기에는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고 좀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생리학을 영양학 들어갈 때 처음에 한 강을
챕터 1을 생리학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영양학 중간중간에 뭐 포도당의 대사라던가 아니면 뭐 칼슘의 흡수라던가 뭐 등등의 식사요법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는 생리학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을 할 때 생리학에 대한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 그 이후에 영양 판정도 하고 이론 2에서 식사요법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설명들이 쭉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론 1에서 먼저 베이스를 잘 다져두고 그 다음에 이론 2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이런 순서로 짰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서 6월에 진행할 이론 2에서는 조리원리랑 식품학 과목을 제가 묶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조리원리 및 식품학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학 텍스트북을 보면 무슨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단백질, 지질, 그래서 얘네들의 뭐 구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얘네들의 특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근데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식품들에 해당하는 뭐 곡류 단원, 그 다음에 뭐 밀가루 챕터, 뭐 육류 챕터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리 원리에서 하는 내용이나 식품학에서 하는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갈변이라던가 아니면 조리 원리에서는 설명이 너무 그냥 좀 훈련식으로 넘어가고 식품학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리 원리만 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식품학의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조리 원리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깊이 있게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만 보면 좀 그렇게 혼란이 많고 그러면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조리원리 식품학을 묶어서 만약에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식품학에서 다루는 탄수화물들의 특성들, 뭐 환원성이든 뭐 구조가 어떻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리 원리에서 보는 탄수화물 식품들, 뭐 당류식품에 대한 캔디라던가, 뭐 곡류라던가, 한천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식품학이랑 조리 원리 내용들을 같이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래야 한 번에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론이 6개월 동안 이제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근데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단계를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 분석으로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7, 8월 기출문제 분석은 많은 분들이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몇몇이 모여서 같이 이제 스터디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아니면 스터디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조금 이론이 조금 부족해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처음 도전하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7, 8월에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과목별로 나누어서 그 과목에 나온 문제들을 이제 쭉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는 영양교육이면은 최근부터 나온 영양교육에 관한 문제들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답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답안으로 기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안을 기술하는 좀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그 이후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쓸 때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부터 해서 쭉 이제 차근차근 저랑 같이 커리큘럼을 밟아가시면 제가 이론 1, 2를 다 들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에서 답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업로드 하셨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채점도 하고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과목이 좀 취약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첨삭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차차 답안 쓰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답안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구나를 익혀야 돼요.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유형들을 많이 내고 있는지, 그럴 때는 답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또는 이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또는 이론한 거에서 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보완해야 할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9월에서 10월에는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목마다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첫째 주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문제로만 모의고사를 구성하고요. 둘째 주에는 영양학에 대한 문제로만 모의고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는 이 과목들을 다 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왜 7, 8월이랑 9에서 11월까지는 제가 이렇게 주차별로 과목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6개월 동안 이론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론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했겠지만 7월 첫째 주에 들어가는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1월 첫째 주에 시작한 영양교육 과목인 거에서부터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잊어버리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서 이제 기출 문제를 듣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한 주씩,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목씩 클리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과목씩 다 끝내가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9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 모의고사는 제가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문제잖아요. 그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풀 때도 그 과목 하나씩 한 주에 하나 과목씩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11월에 돼서 이 과목들을 다 섞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정리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그게 잡힐 거예요. 그림이 잡히면 그때 이제 조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과목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이론, 그 다음에 7, 8월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답안 쓰는 요령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라는 게 이제 그때 어떤 과목에서 캐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는 데에도 할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9월과 10월은 영역별, 그러니까 과목별로 한 주에 한 과목씩, 그리고 11월에는 전 과목을 섞어서 통합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1, 2를 다 들으신 분이면 7, 8월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여러분이 답안 쓰셔서 업로드 하시면 제가 그거 채점이랑 첨삭을 할 거예요. 인강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 1, 2,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수강을 하셔서 좀 훈련이 되신 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들으시면 모의고사 9월에서 11월까지 제가 10주로 구성을 했거든요. 10주에 해당하는 답안에 대해서 채점이랑 첨삭을 다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11월에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첨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과목들을 보면 이제 제가 강의를 혼자 다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혼자서 저게 다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론 1에서 과목들 넣어놓은 것들의 얘네들 연계성을 보면은요, 영양학에서 어떤 뭐 효소를 물어보거나 기전을 물어볼 때는 생리학을 같이 끌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영양교육이랑 생애주기 영양학, 그러니까 뭐 우리 생애주기 영양학이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이 조금 굵직굵직한 특징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 하고, 하나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뭐 어떤 매체를 쓸까, 어떤 방법을 쓸까, 영양 상담을 어떤 기법을 쓸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교육이랑 생애주기를 엮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는 뭐 연계하기가 너무나 쉽죠. 생애주기 영양학 자체가 영양학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생애주기별로 다 나누어 놓은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영양 판정도 만약에 내가 골밀도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럼 골밀도와 관련돼서 보는 지표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보는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영양학, 생리학, 뭐 영양 판정 또는 생애주기 영양, 얘네들이 이제 다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론 2에서도 조리원리랑 식품학은 떼어놓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문제가 나오고, 단체급식은 다른 과목이랑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식품위생학이랑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체급식소에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를 하고 배식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잖아요. 그런 위생과 관련해서 뭐 어떤 식중독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뭐 어떤 요소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식품위생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단체급식이랑 식품위생학에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단체급식에서 어떤 식품을 조리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식품학에 대한 기전이나 아니면 구조나 조리 원리에 대한 조리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환에 대해서 무슨 식사 처방을 해라 라는 내용이지만, 어떤 식사 처방을 할 때 어떤 조리 방법을 적용을 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리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과목들끼리 엮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린데, 이제 이것들이 다 섞이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문항들을 보면 식사요법, 영양학, 생리학, 영양판정, 얘네들이 묶여 있으면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질환을 하나 주고 간질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혈액 중에 어떤 지표가 높아졌다, 데이터가 높아졌다,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간질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식사요법에서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지표가 높아졌는데 왜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양판정 과목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 간질환에 대한 간이라는 조직이랑 그 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영양학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단백질의 요소 회로가 돌아가지 않았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전들은 영양학이랑 생리학에서 이제 같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특정한 연령대에서 다발하는 거라서 생애주기 영양학이랑 엮어서 중년기 영양이다, 중년기의 건강 문제다, 노인기 건강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식사 처방 어떻게 하면 좋을지 2가지 제시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식사요법을 끼고 영양학이나 생리학 같은 것들을 끼고 영양판정에서 지표 이런 것들도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이 엮이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을 차근차근 앞단계에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식사요법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이론 1에서 영양학이랑 생리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요법에서 식사요법을 다룰 때 영양학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꺼내서 복습을 하면서 새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 과목들이 다 처음부터 그냥 동시에 들어가 버리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그리고 제가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과목들이 다 연계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장점이 모의고사 할 때 좋죠. 최종 모의고사에서 문제들이 통합해서 나올 때 한 문항 안에 이 과목 저 과목 섞여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다 다루니까 제가 문제들을 그렇게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이제 섞어서 해설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에도 여기저기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1월부터 그럼 11월까지 매일매일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수업 진행하고요. 일주일에 하루씩 진행해서 이론이 10주, 그리고 또 이론 2가 10주, 이론 1, 2가 다 10주씩이라서 이론을 20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매일매일 하지 않아서
혹시 내용 중에 뭐가 많이 빠져 있다거나 누락된다거나 다 못 다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대 그렇게 뭐 누락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상황이랑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학원을 병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병행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육아를 병행하고 있어서 아이가 잠깐 어린이집 간 그 낮에 아주 소중한 시간 동안에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재워놓고 밤에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숫자는 적지만 그 과목 안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 뭐 주 5일 동안 계속 이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처음에는 강의 계획서도 본인 스스로도 스케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매일매일 복습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한 1주가 되고 2주가 되면 분명히 중간에 하루쯤은 뭐 힘들어서 쉴 수도 있고, 분명히 하루쯤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하루쯤은 또 미루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점점 복습해야 될 양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냥 복습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수업만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하루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복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쉬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교육학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진행을 하면서 뭐 중간에 한 달을 쉰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조금 늦게 시작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중간에 한 달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백기 두면 나 이렇게 저렇게 복습해야지 달력에 다 스케줄 세우시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중간에 여름 앞두고서 한 달 쉬고 있으면은 조금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중간에 이제 공백기를 둔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냥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부터 중간에 쉬는 거 없이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론 1 끝나고 나면 한 주 쉴 거예요. 그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부족했던 부분 복습하시던가, 아니면 자료 보완하시던가, 뭐 조금 쉬시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다음 강의를 예습을 하시던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2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9주로 이론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10주씩 이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거 없이 흐름 끊기지 않게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혼자 이제 여러 과목들을 다 연계를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프린트물로 업로드가 됐어요. 강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론 1, 이론 2 이렇게 이론마다 묶어서 학원용 교재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카카오톡에서 채널 들어가서 박문각 김은진 영양교사 검색하시면 여기에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채팅창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 채팅이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 여기에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되게 익숙한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카톡이랑 시스템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다가 뭐 어떤 책에서 이 부분 봤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뭐 그걸 사진 그냥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저도 확인하는 대로 거기다가 이제 피드백을 바로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온라인 사이트에 Q&A 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은 이제 이메일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카톡 채널의 경우에는 제가 밖에 있을 때에도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질문 올려놓고 언제 다 볼까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 이제
만약에 채널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다고 하면 오늘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다가 그 시간에 확인을 하셔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한 2년 운영해 봤는데 할수록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접근하기도 좋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거기에 공지사항에 뭐 강의와 관련된 뭐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TO가 공고가 난 거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끔씩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고요. 거기에 댓글 달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막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를 해볼까 하고요. 제가 채팅 시간은 저도 하루 종일 이거를 핸드폰을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11시에서 밤 9시까지로 시간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 병행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퇴근하고 보셔야 된다거나 아기 재우고 보셔야 된다거나 그래서 밤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질문을 올려도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닌 시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저도 이제 바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 시간대가 딱 맞으면 정말 채팅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Q&A도 있으니까 Q&A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널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용 패턴이나 이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조금씩 점차 늘려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라고 채널에서 답변 주시면 바로바로 그 시간 안에는 바로 피드백에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외의 시간에도 질문 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 밤에 오더라도 저도 밤에 확인하게 되면 답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좀 해소를 했었고요. 그래도 제가 또 11시에서 9시라고 해도 그 시간 안에 계속 핸드폰만 잡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도 또는 제가 이제 뭐 외부에 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답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패키지, 올해 이제 진행할 2023년도 대비, 그러니까 2022년도 수업부터는 패키지를 11월까지 연간 패키지까지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패키지가 이론만 있는지 기출문제까지 있는지 모의고사까지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강의계획서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영양교사에 대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강의 스타일이 잘 맞을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하면서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혼자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할 수 있겠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고요.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맞다, 저게 맞지 않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나랑 스타일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수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수님들마다 강의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랑 스타일이 맞으면 그 과목은 왠지 좀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하루만 진행한다고 해서 뭐 불안해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전혀 없이 모든 내용들 다 잘 참고해서 할 거고, 제가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출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들을 직접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 때 적어도 2개 출판사 이상에서 내용들을 뽑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책들마다 어떤 책은 있고 어떤 책은 있지 않은 내용들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이제 계속
저도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어서 뭐 영양섭취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생급식관리 지침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최신판으로 다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이제 제 자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염려를 접어두시고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 계획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